네,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이슈는요. 벤츠, 페라리의 OLED 탑재, 삼성과 LG 디스플레이 격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기술을 두고 지금 미묘한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요, TV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차량용 OLED 탑재까지 늘어나면서 여기서 경쟁을 치르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BMW에 OLED 패널을 공급을 하고요. 페라리에도 공급을 하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벤츠에 공급을 나섰잖아요. 이렇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네. 나뉘더라도 네. 업황이 살아난다는 증거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약간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은 디스플레이 업종 내에서는 LCD 업황이 살아나느냐, 꼭 그 디스플레이 안쪽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LCD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OLED의 성장성이 저해된다. 이것 때문에 작년 올해 초까지 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OLED 쪽에 갈 수 있는 포인트는 LCD 업황 정도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 아시다시피 작년까지 글로벌 경기도나 수요도나 PC 시장 안 좋은 거 맞았잖아요. 네네. YY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 올해 조금씩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달까지 수치 봤을 때 LCD 가격, 패널 가격도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고요. 물론 그냥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돌리고 있다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반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게임용 모니터, 그리고 프리미엄 모니터, TV로 대변되는, 그리고 아이패드,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충분히 모멘텀 날 수 있다가 지금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LG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둘 다 OLED 모니터에 대한 출하에 대한 성장은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OLED 같은 경우가 최근 뉴스 보시면은 삼성 디스플레이죠, SDC에서 8.6세대 그리고 증설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고, LG 디스플레이도 1조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도 있다. 차입을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는 시각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레포트라는 기사를 살펴보면은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요, 지금 증설을 하는 부분이 아이패드의 내년 연간 글로벌 판매량을 좀 역산해서 좀 환산하면은 굳이 신규 증설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OLED 장비 유지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관점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을 경우는 일단 소재 쪽에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이제 팀장님이나 전화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찌됐든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 징조는 보이고 있고 증설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다는데, 이러다가 어제 갑자기 디스플레이가 튀었거든요. 튄 게 시진핑 국가 주석이죠. 가서 LG 디스플레이 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뉴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는 뉴스 보는 입장에서 시진핑 갔어?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LG 그룹사 같은 경우는 2005년도 7월 그 구본무 전 회장이랑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정도로 일단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일단은 좋은 관계 유지 중이고, 막상 지금 글로벌리하게 미중 무역 분쟁 구도에서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갔다라는 것 자체는 단기간에 뭔가 지원을 끝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 주식을 논하는 입장에서 그거를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부분은 항상 투자가 나오고 혹은 지원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뉴스단을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업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최근 구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그 종목들 PER도 환산하는 거 보면 다 8배, 9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부담이 안 되는 상황이라 지금 증설이 막 앞두고 있는 이런 시즌에서 어떤 그 약간의 안 좋은 부분을 우리가 노이즈로 해석해서 안 볼 것인가, 혹은 이게 모멘텀이 호재가 좀 더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선택은 물론 여러분이 선택하실 몫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고 이제 발현이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래도 봐야 될 섹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같이 종합드려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앞다퉈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OLED 패널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의미가 있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을 방문했던 것도 좀 의미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차량용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플도 OLED를 탑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애플에 공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끌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정부가 2027년까지 이제 상당히 큰 금액, 이제 25조 관련된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좀 만들겠다, 조성하겠다는 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디스플레이 섹터에도 좀 어떻게 보면 기폭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좀 행보가 제가 볼 때는 주목해봐야 할 어떤 행보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이랑 관련된 부분이 제가 볼 때 뉴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폰 15가 하반기에 좀 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매력에 있어서만큼 좀 단가를 많이 내리는 업체로 좀 상당히 유명한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OLED 관련된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애플이 좀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처를 다양하기 위해 LG 디스플레이에 지금 상당히 동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마냥 제가 볼 때 경쟁 구도로 가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지금 이제 화이트 OLED 패널 공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대형 OLED TV에 상당히 강하고,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휴대폰 같은 좀 소형에 강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LCD 관련돼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워낙 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집중도가 큰 상황에서 결국 LCD 시장은 중국에 넘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환하는 상황. 하지만 이제 OLED의 어떤 공정을 깔게 되면 최소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메이크업할 수 있게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이제 패널을 좀 받는 좀 그런 공급 계약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0만 대에서 200만 대 내외 물량으로 해서 단연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볼 땐 재무 구조가 좀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으로도 제가 볼 땐 포트폴리오가 확대되는 좀 그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행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 여기에 정책적인 수혜뿐만 아니라 좀 대형주들의 투자까지도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쪽에서 이제 IT 쪽, 그다음에 디스플레이까지도 같이 묶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과 함께 좀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 업황이 살아날 것인가,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가, 수급이 몰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OLED 업황이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지금 이 시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차장님의 종목은요, 덕산 네오룩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OLED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소재 기업이 떨어질 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분기 실적 안 좋다라고 나옵니다. 실적 이야기가 또 나오죠. 그리고 네. 올라올 때는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뉴스단은 잘 살펴보시기를 하고요. 레포트라는 신문 기사 살펴보시면은 저 OLED 소재나 장비 업종 실적 엄청 안 좋을 겁니다. 1분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빠졌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3분기에서 4분기 기대감이 형성된다. 그래서 2023년도 덕산 네오룩스 매출액은 1,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0억 정도 예상하는 게 컨센서스입니다. 물론 1분기가 어떻게 나오냐 확인해야 될 텐데 1분기 영업이익 한 69억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컨센보다 조금 덜 나온다. 근데 컨센서스 71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합 정도 수준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8점 투자할 때 핵심은요, 투스택 텐덤이라 얘기를 합니다. OLED 증착을 할 때 투스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투스택을 텐덤을 하게 되면은 소재 사용量충분히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반기의 모멘텀이라 보는 게 될 것 같고, 막상 그것들이 실적 가시화됐을 때는 주가는 이미 올라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네로 추천 나올 때 항상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아이패드죠. 아이패드 하반기 이거는 저희가 하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좀 빼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8.7세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일단 하반기에 충분히 매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OLED 클러스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클러스터 할 때 장비 쪽 소재 충분히 발주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도부터면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유보를 보면 6,400%거든요. 굉장히 이제 현금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재무적인 부분이라 이런 거를 보시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목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방송물 타이밍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타이밍 얘기할 때 제가 지금 이런 자리를 좀 좋아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대감 때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수렴해 있는 상태. 이걸 삼갑 수렴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렴해서 어느 정도는 누구는 팔고 있고 누구는 사고 있고 이게 지금 이런 그 매매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전고점 부분까지 일단 1차 목표가 5만 1,000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이 시작된 가격, 그러니까 44,000원대로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관심 있으신 분들 지금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만 1,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4,000원입니다. 윤 팀장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오셨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뭐 디스플레이 업황 전반적으로 반등에 나서주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실적은 2분기에 기대해보자라는 전망인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덕산 네오룩스가 제가 볼 땐 1등. 아, 그다음에 그래요?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가 따라가는 2등 종목이라고. 먼저 가면 뒤따라가는 네, 종목이다. 네. 그래서 이 방송만 보시면 OLED는 관련주가 다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1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은 크게 좀 기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1월을 저점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월을 저점으로 해서 가동률 같은 경우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 59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실적 관련된 부분은 3분기 이후가 좀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TV 고객사에 지금 상당히 점유율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지금 앞에서 좀 언급을 했었던 애플과 관련된 특히 이제 아이폰 신규 모델 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쪽에서도 제가 볼 땐 수요가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실적이 좀 더 기대된다라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반도체와 좀 사이클이 좀 같이 가는 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또 이제 좀 한 가지 좀 언급이 됐었는데 2차 전지 소재 및 이제 소재 제조 및 판매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뭐 광물 자원 개발 및 판매업 같은 제가 볼 때는 새로 좀 이제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좀 공시가 좀 나왔던 상황이라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OLED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으로도 제가 볼 땐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좀 그러한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올해 좀 실적에 대한 하반기에 좀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2차 전지 관련된 쪽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지금 오늘 좀 살짝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신규 매수의 자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덕산네오룩스와 같이 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전고점 살짝 아래 좀 매물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한 5만 3천 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LED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이 두 종목으로 다 해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두 종목의 움직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